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도서관 막내 사서입니다. 오늘은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인 학술적 글쓰기와 논문 출간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GPT-2를 활용하다 보니까 발생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리트레이션 와치 사이트에서 Papers and Peer Reviews with Evidence of ChatGPT Writing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총 100개의 아티클의 목록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아티클의 목록들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경우들을 리스트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은 이제 리트레이션 와치에서 찾은 것들도 있고 리포팅을 받은 것들도 있고 하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 번호들을 보시게 되면 아티클의 타이틀이 있게 되고요. 그 아티클 타이틀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아티클로 이동하게 되고 이 아티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는 퍼피얼 코멘트를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코멘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한 번씩 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퍼피어의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아티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Regenerate Response라는 이 레이블 버튼이 챗GPT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GPT한테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Regenerate Response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답변을 GPT가 생성을 해주게 되죠. 근데 이 답변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소제목에 붙여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페이퍼는 이제 저자가 매뉴스크립트 서브미션한 상태의 논문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2.5에 Regenerate Response 하고 소제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자가 어떤 제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는 해당되는 섹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GPT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GPT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조차 해당되는 논문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GPT가 내놓은 답변 중에서 해당되는 답변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국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내가 학술적인 영어 글쓰기에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GPT를 활용해서 조금 더 유려하게 글을 써 나간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GPT가 준 답 중에서 우리가 논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구문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GPT를 활용했음에도 내 액놀로지먼트에 GPT를 활용해서 구문을 변경을 해야 했다라는 식의 어떤 코멘트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GPT-2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표절을 피한다거나 또는 긴 구문을 좀 요약을 한다거나 등등 어떤 글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GPT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GPT를 사용했다는 어떤 액놀리지먼트에 선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문을 옮겨 붙일 때는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GPT가 생성하는 코멘트들이나 레이블에 대한 프롬프트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티클은 또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은 이렇게 매뉴스크립트 서브미션이 된 뒤에 실제로 출간이 될 때도 이 구문이 그대로 붙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퍼피어에 이런 코멘트가 달리게 되었고 해당 코멘트를 보고 난 뒤에 이 해당되는 관련자는 이러한 답변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 것들은 내가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밝히고 이제 수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아티클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시작 앞전에 보였던 해당되는 GPT의 프롬프트 레이블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자들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GPT를 썼으면 선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아티클은 아예 리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리트레이션 된 아티클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트레이션 코멘트들이 있게 되겠죠. 해당되는 코멘트가 굉장히 길지만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참고 문헌, 레퍼런스 목록의 76개 논문 중에서 18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또 퍼피어 코멘트를 볼 수 있는데 바로 Regenerate Response 아까 전에 보였던 프롬프트 레이블이 또 문제가 일으켰는데 해당되는 이 참고문헌 목록들 중에 62번을 보게 되면은 레퍼런스의 생성을 끝난 뒤에 이렇게 URL까지 주고 난 다음에 Regenerate Response가 그 뒤에 붙었습니다.
즉 챗GPT한테 어떤 참고 문헌을 생성해달라, 참고 문헌을 찾아달라라고 하고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구문을 삭제하고 GPT를 통해서 내가 참고 문헌을 탐색했다라고만 글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해당되는 URL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타이틀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블렌딩 인이라고 시작되게끔 돼 있는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URL을 클릭하면 미들 스쿨이라고 시작되는 아티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멘트를 다루신 분들이 해당되는 이 블렌딩 인으로 시작하는 아티클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URL이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아티클의 원문이 있고 URL이 좀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즉 GPT가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 경우를 그대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코멘트를 달리게 되었고, 해당되는 어떤 경우에는 6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참고 문헌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 대해서 이 플러스 원에서도 당연히 저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요청했고 저자들은 응답이 없거나 또는 철회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나 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참고문헌 목록을 찾는 데 있어서 챗GPT를 활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정확도는 저자에게 책임이 되어 있다라고 모든 투구 규정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참고문헌 목록들은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이 원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러한 아티클들이 등장을 마구 하다 보니까 저자분들이 그냥 내가 하나의 A라는 논문을 보고 A 논문의 참고문헌 2번이 참 마음에 든다, 그대로 따오시면 안 되겠죠. 그 2번이 정말 존재하는 참고문헌인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는 논문에 있어서의 어떤 이렇게 GPT 활용에 있어서의 케이스들을 봤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피어 리뷰어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어 리뷰어가 리뷰 코멘트를 주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또 이렇게 리제너레이트 리스판스 이 레이블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리뷰어 1 리포트가 들어갔는데 쭉 리포팅 하고 나서 갑자기 리제너레이트 리스판스라는 글이 붙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결국은 리뷰어들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리뷰의 수도 부족한데 아티클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당연히 GPT-2를 활용해서 아티클들을 리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도해보는 리뷰들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되겠죠. 즉 이 부분은 결국은 그냥 GPT한테 리뷰를 맡기고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저널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 피어 리뷰의 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학술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항상 늘 주의 깊게, 그래서 피어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고, 항상 GPT가 요약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뭐 100% 완벽한 기능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리뷰할 때 좀 꼼꼼한 과정들을 거치시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이 피어 리뷰의 코멘트에 대해서 저자가 리스폰스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또 GPT-2를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 이제 피어 리뷰어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준 코멘트에 대해서 저자가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이신 것처럼 as of our knowledge cut off in September 20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GPT가 스스로 갖고 있는 데이터 셋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오는 프롬프트 그 구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GPT를 통해서 이 피어 리뷰의 질문을 넣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응답을 추출해서 그대로 넣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정말 챗GPT라는 계열들의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AI들은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학술적인 글쓰기에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활용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선언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 기준을, 항상 그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학술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 각 출판사별로 AI와 관련된 글쓰기와 관련돼서 모든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요. 자, 그 어떤 부분 일관성이 있냐? 첫 번째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영어권이 아닌 국가라던가 학술적인 영어 글쓰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글의 양을 뭐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어떤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거나 할 때는 GPT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좀 반응이 대부분이고, 다만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GPT한테 아예 글을 맡기는 경우는 그 범위에서 더 벗어나는 경우예요. 벗어나는 경우고, 우리가 GPT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거나 구문을 좀 정리를 한다거나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툴을 썼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왜 썼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GPT를 통해서 뭔가 글쓰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투고하는 학술지의 출판사에서 갖고 있는 AI 라이팅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한 번쯤은 보시는 것들,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